미국과 중국, 흔히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고 하죠.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나라가 사실은 서로를 깜짝 놀랄 만큼 닮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라이벌의 경쟁, 익숙한 구도죠? 근데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좀 의외의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나라가 보이시죠? 크기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거대한 대륙의 쌍둥이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이거죠. 미국은 민주주의의 챔피언,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 딱 이렇게 선을 긋고 보는 단순한 가치의 충돌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만약에 이념이라는 껍데기 한꺼풀만 벗겨내면 이 두 거대한 제국이 사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면요. 자, 그럼 첫 번째 층부터 한번 벗겨내 볼까요? 먼저 미국으로 가서 그들의 정치 시스템이 가진 의외의 취약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가 딱 짚었네요. 미국의 불문 헌법이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 철갑 같은 법률보다는 훨씬 더 깨지기 쉬운 무언가에 의존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관습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법전에 적힌 내용보다도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 전통 같은 것들이죠. 이런 비공식적인 룰이 사실상 이 시스템을 지탱해온 진짜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의 약점이 확 드러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처럼 선거 결과 못 받아들여, 권력 이양 평화롭게 못 해줘 같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니까요. 법으로 딱 정해놓지 않은 이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하던 이 불문율이 그냥 훅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중국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경로 자체는 굉장히 다른데 놀랍도록 비슷한 과정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보시죠.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중국은 덩샤오핑이 주도해서 1인 독재를 막으려고 집단 지도체제라는 걸 만들고 임기 제한도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수십 년 동안 꽤 안정적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죠. 시진핑 주석이 헌법을 바꿔서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연 거죠. 그동안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과 똑같습니다. 절대 권력을 견지하는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겉보기에는 완전 정반대 길을 걷는 것 같았던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지 말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구조적 유사성이 보입니다. 미국은 불문 관습이 무너졌고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가 폐지됐어요. 둘 다 내부의 견제 장치를 잃어버린 거죠. 겉으로는 군사 동맹이냐 경제 투자냐 포장지는 다른데 파고 들어가 보면 주변부를 관리하고 자원을 확보하려는 제국적인 목표는 사실상 똑같다는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미중 경쟁은 이념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같은 가치 싸움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너무나도 닮은 두 거대 권력 구조가 세계 무대에서 똑같은 목표를 놓고 부딪히는 것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유사점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래 댓글로 생각을 한번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더 깊이 있는 분석에 관심 있으시라면 저희 채널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현상이 전 세계에 얼마나 위험한 역학을 만들어내는지 바로 그 멈출 수 없는 동조화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라는 건데요. 보세요. 한쪽이 어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럼 다른 쪽은 저쪽이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비슷한 행동을 정당화하죠. 그럼 원래 행동했던 쪽은 그걸 보고 또다시 상대를 지목하면서 갈등을 더 키우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동조화된 복제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념이나 가치는 다 내팽개치고
상대방의 가장 공격적이고 나쁜 모습만 골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마치 서로가 서로의 최악의 버전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라이벌이 서로의 거울 이미지가 되어갈 때 과연 이 상황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건 누구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충격적인 유사성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더 많은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